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업 실적 보고서,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실적 발표라고 하면 숫자만 빽빽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다룰 이 기업은 다릅니다. 시장의 예상을 아주 시원하게 비웃으면서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유통공룡 롯데쇼핑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모멘텀을 만들어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오늘 명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70.6%,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6% 상승입니다. 이게 바로 롯데쇼핑의 1분기 영업이익 성장률인데요. 아니, 스타트업도 아니고 이렇게 덩치 큰 유통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건지 진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자료 중 하나입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제목 보이시죠? 애널리스트가 대놓고 그냥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확신에 차서 강력 매수를 외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만큼 확실한 산술적인 근거가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 리포트들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그 숨겨진 수학적 논리를 하나하나 해체해 볼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먼저 시장을 놀라게 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살펴보고요. 이어서 성장의 핵심인 백화점, 그리고 극적으로 부활한 할인점, 든든하게 실적을 받쳐주는 자회사들의 활약상,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외치는지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보통 극적인 턴어라운드는 시장의 예상치와 실제 결과가 확 차이날 때 짜릿하게 다가오잖아요. 실적 발표 전에 시장이 예상했던 롯데쇼핑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075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나쁜 숫자는 아닌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냐고요? 실제로는 2,529억 원이 나왔습니다. 무려 450억 원 이상 시장의 예상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어버린 거죠. 그야말로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는요.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어쩌다 운 좋게 터진 실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이마트 부문을 제외하면 백화점, 할인점, 슈퍼, 홈쇼핑까지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사업 부문이 다 같이 성장했어요. 전사적인 체질 개선이 드디어 숫자로,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된 셈이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장을 이끌고 있는 백화점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유통 공룡을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뭘까요? 역시 백화점입니다. 국내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이 13%를 기록한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해외 쪽입니다. 해외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이 무려 25%나 급진했어요. 안방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훨씬 더 폭발적인 속도로 크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매출 볼륨이 커지니까 이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아주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진짜 흥미롭습니다. 국내 백화점 성장을 대체 누가 이끌었느냐? 바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입니다. 교보증권 리포트를 보면 인바운드 소비가 아주 무섭게 늘고 있거든요. 외국인 매출이 1년 전보다 무려 92%나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습니다. 4월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7%를 차지했는데 이 추세라면 올해 안에 두 자릿수 비중까지 훌쩍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분기 국내 백화점 단독 영업이익만 딱 1,835억 원을 찍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43.5%나 껑충 뛴 엄청난 수치죠. 내수 소비 회복에다가 밀려드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딱 맞물리면서 백화점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가 진짜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할인점의 부활입니다. 사실 대형마트 시장 최근 몇 년간 진짜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롯데쇼핑은 아주 재미있는 도미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경쟁사인 홈플러스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문을 닫고 있는데 갈 곳 잃은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롯데마트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가 굳이 마케팅에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경쟁자가 줄어들면서 그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요? 폐점이 확정된 곳 9개, 폐점하겠다고 발표한 곳 19개, 그리고 영업을 아예 중단한 매장이 무려 37개나 됩니다. 이렇게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걸 보면 현재 경쟁 환경이 롯데쇼핑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지 딱 감이 오시죠.
이걸 지도로 보면 상황이 더 재밌어집니다. 하나리서치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같은 전국 핵심 상권에서 경쟁사 매장들이 영업을 멈추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절묘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문 닫은 매장들 바로 근처 반경 1에서 3km 안에 꼭 롯데마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위치에서 경쟁사의 매출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퍼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줄어드니까요, 국내 할인점 매출 성장률 자체는 1%로 살짝 미미했지만 놀랍게도 국내 영업이익은 30.9%나 확 뛰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안 써도 돈이 벌리는 알짜 구조가 된 거죠. 여기에 베트남 같은 해외 매장에서는 18%씩 성장하면서 25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안에서는 반사이익을 챙기고 밖에서는 거침없이 성장하고 할인점이 제대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네요. 네 번째, 실적에 불을 지피는 그룹의 자회사들입니다. 사실 기업을 볼 때 자회사들 성과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번 롯데쇼핑 자회사들의 숫자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홈쇼핑이 영업이익 264억 원, 롯데시네마 운영하는 컬처웍스가 79억 원, 그리고 유니클로 운영하는 FRL 코리아의 지분법 이익이 무려 288억 원입니다. 한때는 그룹 실적 깎아먹는다고 걱정했던 곳들이 갑자기 막대한 현금을 쓸어 담는 캐시카우로 돌변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을까요? 홈쇼핑은 무리하게 몸집을 키우는 대신 마진율이 높은 건강기능식품이나 뷰티 쪽에 집중하면서 영업이익을 작년 대비 118%나 끌어올렸고요. 컬처웍스는 왕가 사는 남자 같은 영화가 대박이 나면서 단숨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유니클로 역시 지분법 이익만 전년 대비 264억 원이나 확 늘면서 그룹 전체의 현금 흐름에 엄청난 화력을 보태주고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애널리스트들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결국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까요? 교보증권은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하나투자증권은 무려 2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보고서가 나올 당시 주가가 14만 5천 원 선이었으니까 애널리스트들 눈에는 지금 가격에서 적게는 37%, 많게는 51%까지 더 오를 여력이 보인다는 겁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아직도 주가는 싸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70.6%라는 압도적인 영업이익 상승, 쏠쏠한 마진을 챙겨주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귀환, 경쟁사들이 알아서 문을 닫아주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할인점, 그리고 보기 좋게 흑자 전환에 성공한 자회사들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이 모든 호재들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라는 거대한 퍼즐이 드디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이 1분기의 엄청난 실적 서프라이즈. 과연 이건 단계적인 행운일까요? 아니면 경쟁 구도가 바뀌고 기업 체질이 완전히 개선되면서 시작되는 거대한 랠리의 화려한 신호탄일까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생생한 팩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 답을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